반갑습니다. 성경적 한의학 205회째 오늘은 더위 먹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여름 참 더웠죠. 112년 만에 오는 폭염과 폭서 때문에 온 나라가 펄펄 끓었습니다. 우리는 이 무더운 속에서 더위 먹었다, 열사병이다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들어왔는데 도대체 그것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을의 초입에 들어가는 오늘 여름의 더위를 정리하고 나머지 더위 문제를 잘 처리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을 것 같아서 더위 먹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더위 먹는다고 하는 말이 참 그 뜻을 우리가 알 듯 하면서도 잘 모르죠. 그래서 오늘 더위 먹음이 무엇인가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위 먹음은 우리 한의학에서 말할 때는 서체라고 합니다. 더위에 체한다는 말이죠. 사람이 체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음식을 먹어서 체하는 것을 식체라고 하고, 아기들이 젖에 체하는 것을 유체라고 하고, 그리고 한의학에서 기가 체하는 것을 기체라고 한다 그랬죠. 체라고 하는 것은 막힌다 이 뜻이죠. 더위 때문에 막힌다. 여름의 더위 때문에 몸의 기운이 막혔다. 그게 바로 서체 더위 먹음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여름을 조심하라, 여름의 더위를 조심하라는 뜻으로 이것을 더위 먹음을 주하병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주하병. 조심할 주자, 주의하란 말이죠. 여름을 주의해라. 무엇을 주의하느냐? 여름의 더위를 조심해라. 여름의 더위 때문에 생기는 병, 그게 주하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서체라고 하죠. 이렇게 우리 한의학에서는 오래전부터 있어 온 이름인데 이게 요새 사람들에게는 무슨 뜻인지 잘 모릅니다. 더위 먹음을 다른 말로 요새 서양의학적으로 말하면 열피로라고 하죠. 열피로 또는 열장애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열 때문에 나타나는 히트 익조스천이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휴가를 가시다가 이번 여름에 장거리 차를 운전하시거나 또는 옆에 조수석에 앉아서 가다가 갑자기 얼얼하게 마치 시야가 이렇게 파도가 치듯이 막 흔들리면서 보이고 또는 두 개, 세 개로 보이고 복시로 되는 그런 증상을 느껴본 적이 없으십니까? 휴가지에서 참 많이 있는 현상입니다. 운전자는 괜찮은데 바로 옆에 앉은 조수석에 앉은 사람에게 항상 나타나는 병이죠. 이러한 증상은 갑자기 가다 보니까 앞이 얼얼하면서 물체가 막 흔들리면서 두 개, 세 개로 보이고 막 어지러워지는 것. 이러한 증상들. 그 사람은, 그러한 증상이 생기는 사람은 갑자기 뇌에 무슨 이상이 생겼나? 내가 중풍이 오려고 하나? 놀래서 막 화닥닥 해가지고 막 집으로 돌아가 버리거나 또는 응급으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고 MRI, CT 찍고 한다고 휴가지를 완전히 막 말아버리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증상도 사실은 더위 먹어서 생기는 병입니다. 더위 먹음. 더위를 먹어서 햇빛이 내리쬐는 그 직사광선을 정면으로 맞고 계속 하다 보니까 굉장히 햇빛에 노출을 당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더위 먹는다고 할 때는 직사광선만을 생각을 하는데 직사광선 물론 피해야 되죠. 여름에 직사광선 굉장히 강렬하고 세고 무섭습니다. 그러나 이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복사열입니다. 복사열.
복사열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하나의 물체에 열이 딱 들어가서 거기에 간직되어 있다가 나중에 열이 밖으로 발산되어 나오는 것이죠. 가장 많은 복사열이 땅이지 않습니까? 햇빛이 땅바닥에 흡수되어 있다가 땅바닥을 통해서 다시 튀어서 올라오는 이 열감, 복사열, 땅바닥에서 복사열. 이것 때문에 흑흑거리는 것이죠. 햇빛은 직접 쬐지 않고 양산을 쓰고 그리고 선글라스를 쓰고 모자를 쓰고 햇빛은 안 쬐인다. 그러면 됐다. 그것은 직사광선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강렬한 햇빛이 땅에 이미 흡수가 되어가지고 그 열기가 흡수가 되어가지고 흡수된 열이 다시금 튀어나와서 나에게 땅에서 올라오는 것. 이게 복사열인데 이 복사열을 생각을 안 하죠.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훅훅 끓이면서 숨을 못 쉴 만큼 더운 것은 이 복사열을 마셔서 그렇습니다. 복사열. 이 복사열이 땅바닥에만 있는 건 아니죠. 복사열은 보면 집에도 있습니다. 아파트들. 낮에 한여름의 뜨거운 열기가 그 집의 그 콘크리트에 그대로 흡수되어 있다가 밤에도 그것이 식지 않고 분명히 해는 넘어갔지만은 안에서 열이 훅 분후군 나오는 것. 이게 복사열이죠. 복사열. 그래서 햇빛도 없는데 집이 왜 이리 덥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루 종일 불에 벌겋게 데워놓았던 그 뜨거운 열기들이 복사열로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여름에 더위 먹는 사람은 밖에 나가서 직사광선만 쐬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집 안에 가만히 있어도 더위를 먹는다. 그 말이죠. 복사열이 충만하고 복사열이 퍽퍽 올라오는 그런 집 안에서 특히 에어컨 전기 아낀다고 에어컨도 안 켜고 가만히 있으면 열기를 혼자 다 먹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게 더위 먹으면 걸리게 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간과하기, 지나치기 쉬운 것이 바로 이러한 복사열의 문제입니다. 더위에 먹으면 증상은 제일 먼저 머리가 좀 어질어질해집니다. 많이 아픈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속이 미식미식거리죠. 마치 체한 것처럼 속이 미식거리면서 가슴이 칵까매지면서 가슴에서 열이 활활 타오르고 막 안절부절 못하게끔 몸이 그렇게 될 때는 당황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더위를 먹으면 열불이 차올라가지고 밥을 못 먹게 되고 자꾸만 미식거리면서 토하고 싶고 머리가 어지러우면서 아파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들에게 온몸에 열이 나기도 합니다. 열. 근데 열은 많이 나진 않습니다. 조금 열이 나는데 열이 살 오르기 때문에 오싹오싹 또 추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증상만으로 가지고 볼 때에는 이게 더위 먹은 병인지 무슨 병인지 사람들을 잘 분간을 못합니다. 보세요. 사람들 신경을 많이 쓰다 보면은 신경화로 인해서 가슴 쪽에 항상 불덩어리가 있고 예민해지고 불안해지고 긴장해지고 잠을 못 자고 이런 게 항상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신경화로 인해서 생긴 증상인지 아니면 더위를 먹어서 온 병인지를 구분을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속이 미식미식거리고 막 토하고 싶고 이럴 때 체했는갑다, 뭐를 잘못 먹었는갑다 그렇게 생각하지 이것이 더위 때문에 더위 먹어서 생긴 병인지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무엇이 어른어른거리고 보이는 물질들이 이렇게 물체가 막 파도 치는 것처럼 보이고 두 개, 세 개로 보이고 이렇게 될 때에 이것이 뇌에 오는 기질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더위 때문에 오는 열피로, 열장애 형상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죠. 그 구분을 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를 놓쳐버리면 중요한 실수를 되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더위 먹으면 굉장히 많이 있는 병인데 이것은 잘 치료해야 됩니다. 더위 먹음이라고 확진이 되면은 그냥 시원한 곳에 가서 찬물을 많이 마시고 편안히 쉬면서 바람을 쐬어주고 안정하면 대부분 다 나아집니다. 그러나 더위 먹은 것처럼 오지만 그것이 아니고 다른 병의 경우는 다르게 빨리 치료를 해야 됩니다. 머리에 MRI를 찍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빨리 찍고
CT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빨리 CT를 하고 응급으로 가야 될 때는 빨리 가야 되지만 보아서 그것이 아니라 싶을 때는 또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없을 때도 있죠. 그래서 여름에 휴가지에 참 일상을 이렇게 벗어나서 휴가를 가서 예정대로 잘 놀고 즐겁게 놀고 건강하게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휴가지에 가서 갑자기 나타나는 그런 돌발적인 사건, 사고, 어떤 증상들 때문에 당황해가지고 휴가를 취소하고 돌아가 버리는 일들이 생각보다 참 많습니다. 뇌에 문제가 와서 그럴 때는 굉장히 아픕니다. 뇌에 실제적으로 문제가 와서 어리어리하고 막 두 개, 세 개로 보이고 할 때는 마치 망치로 뇌를 두드려 맞은 것처럼 꽉 하는 그런 마치 벼락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굉장한 통증을,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막 의식을 잃어지면서 구토를 하게 되죠. 그러한 증상들이 올 때는 이것은 뇌에 생긴 돌발적인 사고, 서든 액시던트다. 그렇게 딱 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없을 때는 더위 먹음이었구나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체기가 있어서 소화장애로 나타나는 음식물 때문에 나타나는 식상으로 오는 이런 소화장애일 때는 설사와 구토가 모두 같이 나타나게 되죠. 그런 것 없이 소가 미시미시 그럴 때는 더위 먹으러 오는 열병의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더위 먹음의 증상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번 여름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통계에 의하면 한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더위 먹어서 죽었다고 했습니다. 연세가 많거나, 보통 우리가 연세가 많다라고 하면 노인을 말하는 것이죠. 법적으로 노인은 65세 이상 아닙니까?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당뇨병이라든지 심장병이라든지 만성 소모성 질환 또는 암을 가지고 있는 약한 분들이 이런 더위를 갑자기 먹게 되면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여름에 100명 이상이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러한 통계가 나왔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위 먹음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더위 뭘 먹을 게 없어서 더위를 먹느냐?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실제로는 더위 먹은 것이 더위를 먹었다기보다는 열기에 체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체라고 하는 것이죠. 서체. 여름에 체하는 것. 우리 한의학에서 여름에 조심하라. 주하병의 원리로 우리가 이열치열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죠. 이열치열. 이것은 열로서 열을 다스린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름에 덥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찬 것을 많이 먹지 않습니까? 찬 물, 찬 음식, 찬 과일, 찬 공기 이런 것과 계속적으로 이렇게 접촉을 하다 보니까 몸속이 아주 차워집니다. 이것을 일행이라고 합니다. 뱃속도 차워지고 몸도 손발도 차워지고 몸의 모든 기능이 다 차워지는 것이죠. 거기다가 에어컨에 강한 찬바람 냉기가 오니까 뼈마디마디도 막 아파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행으로는 냉통. 아파서 오는 병들. 그런데 여름에 이 냉병이 제일 조심하실 것이 뱃속이 차워지는 것입니다. 뱃속이 차워지면 안 돼요. 사람은 이 겨드랑이 온도는 36.5도지만 뱃속의 온도는 50도입니다. 50도. 뱃속에는 50도의 뜨거운 열기가 펄펄 끓고 있는 곳이 뱃속입니다. 그런데 이 50도의 이 뜨거운 공장에 덥다고 갑자기 0도의 얼음물을 막 퍼부어 이러면 이 50도가 갑자기 0도를 맞아서 얼마나 식어지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배가 아파지고 냉통이 오고 냉증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름에 냉통의 특징이 설사입니다. 설사를 하고 배탈이 나고 소화장애 이르는 것.
여름에 찬 것을 많이 마셔서 이런 병이 참 많이 오는데 여름이 좀 깁니까?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아열대성 기후로 되어가지고 이제는 거의 1년의 절반이 여름 기후 비스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 것을 안 먹을 수는 없지만은 찬 것을 자꾸 먹어서 몸속이 자꾸 차가워지고 뼈마디가 차가워지고 몸이 손발이 차가워지고 그렇게 될 때에 뜨거운 음식을 먹어주라는 거죠. 뜨거운 음식. 열성인 음식을 먹어줘서 더위를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복날이지 않습니까? 복날. 삼복더위. 초복, 중복, 말복. 복날은 제일 더운 날이죠. 1년 중 제일 더운 날이 복날이었습니다. 더구나 올해는 중복과 말복 사이가 무려 20일이나 되었습니다. 보통 복날 사이는 10일인데 올해처럼 20일쯤 되는 것을 월복이라고 해서 뛰어넘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복의 기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무려 초복에서 말복까지가 한 달 정도 되었습니다. 이건 엄청 더운 것을 말하죠. 이런 복날에 우리가 보통 보신탕이라든지 또는 삼계탕을 먹는 것은 개고기라든지 닭고기가 그 약성이 따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뜨거운 음식. 개고기도 약성이 따뜻하고 삼계탕, 닭고기도 따뜻하고 삼계탕에 같이 들어가는 그런 인삼이라든지 대추 같은 것들도 약성이 따뜻하고 또 개고기에 같이 들어가는 보신탕에 같이 들어가는 마늘이라든지 각종 양념들도 굉장히 열이 많은 것입니다. 뜨거운 음식, 열이 많은 음식. 복날, 아주 더운 날 열이 많은 음식을 먹어주라 그 소리죠. 아주 더운 날, 아주 뜨거운 날, 1년 중 제일 뜨거운 날, 그런 때에는 제일 뜨거운 음식을 먹어주라. 이게 상당히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제일 더운 날에는 시원한 것을 먹어줘야 되는데 왜 더운 것을 먹어주느냐? 더운 것을 먹어줘서 뱃속에 너무 차운 것을 따뜻하게 고쳐줘야만 건강을 잃지 않고 오히려 더위를 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한여름에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또 더위를 덜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따뜻한 물에 목욕하는 것이죠. 여름에 사람들은 보통 찬물에 목욕을 하죠. 찬물로 그냥 샤워만 하고 냉샤워만 하고 따뜻한 물, 더운 물에는 안 가려고 하는데 날이 굉장히 더운 날에 더운 음식을 먹어서 속을 좀 따뜻하게 해주고 펄펄 끓는 온탕에 들어가서 목욕을 한번 해보십시오. 바깥에 나와서 웬만한 열기가 쏟아져도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이게 더위를 이기는 극서입니다. 극서죠. 피서라고 하는 말은 더위를 피해서 도망가는 것을 말하지만 극서라고 하는 것은 더위를 맞대항해서 이겨내는 것을 말하죠. 좋다이에요. 더우면 더 뜨거운 것을 먹겠다. 땀이 흐르면 더 헬스장 가서 땀을 내겠다. 또 펄펄 끓는 그런 온탕에 들어가서 목욕을 좀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바깥 날씨 웬만큼 덥고 웬만큼 땀나도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직사광선과 복사열은 피하지만 몸속에 따뜻한 것을 먹어준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무슨 사고 나거나 병 나지 않습니다. 그 반대로 하기 때문에 항상 사고가 나는 것이죠. 더위 먹음. 우리 한약에서는 익원산이라는 약을 씁니다. 익원산. 우리 한의학 약 중에 산자가 들어가는 것은 가루를 말합니다. 가루. 익원산이라고 하는 것은 활석과 감초를 6대1로 섞은 것이에요. 하얀 활석 가루.
그리고 감초는 구운 것, 구워서 가루 낸 것. 활석과 구운 감초의 가루 6대1 분량으로 딱 이렇게 섞어가지고 한 숟가락씩 찬물에 타서 후루룩 마시면은 이런 더위 먹음의 최고 약입니다. 그래서 주화병에 쓰는 약이 무엇이냐? 동의보감에 보면 익원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을 지나면서, 여름을 마무리하면서 익원산, 주화병 또는 서체 이런 용어 정도는 알아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익원산을 많이 쓸 필요도 없이 한 하루나 이틀 정도만 딱 먹어주면서 이렇게 안정만 취하면 여름에 이렇게 저렇게 더위 먹었던 것들 또 더위 먹으면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보면 여기저기 자꾸 나타나서 사람이 굉장히 노곤해지고 피곤해지고 무기력해지고 속도 안 좋아지고 불안해지고 이런 증상이 많이 있을 때 여름을 마무리하면서 갈무리할 때에 이런 거를 조금씩 한 하루 이틀 정도 딱 써주면 훨씬 나아집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지금 9월이지만은 여름에 더위가 많이 있죠. 우리 현장에서 오이라든지 또는 매실, 수박은 많이 먹었을 것입니다. 오이라든지 매실이라든지 수박, 특히 수박은 화채, 오이는 냉채, 매실은 액기스에서 얼음 타서 이렇게 자주 마셔주고 해주면 더위를 먹었는데 그때그때 치료하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조금만 조심하면은 날씨가 아무리 더워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우리가 간과해버리면 큰 병이 올 수가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위라고 하는 것은 열기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영적으로 죄를 짓는데 뜨겁고 악을 행하는데 뜨겁고 그렇게 해서 자칫하면 그 속에서 맨날 체하고 얹히고 탈나고 사고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냉철한 이성을 회복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조와 그리고 지절을 지킬 수 있을 때 우리 영광이 강건해질 것입니다. 이제 가을인데 가을을 맞이하면서 지나간 여름의 모든 더위를 갈무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뜨거웠던 여름을 지혜롭게 잘 갈무리하고 오는 가을 수확의 계절을 아름답게 맞이하는 멋진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